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일본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3차례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세계에 알려야 되는가, 그 필요성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해양 분쟁 중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 문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여도 문제, 또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생각과 열도 문제, 또 중국 밑에 베트남과 여러 가지 남진해의 문제 등등 해양 분쟁 중이고, 또 가장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방 항로, 우리나라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남방 항로가 위험해서 지금 엊그저께 통계 자료로 우리 남방 항로, 수에즈 항로를 통과하는 그 사람들의 물류 비용이 무려 72%가 증가했답니다. 앞으로 해양 분쟁이 계속되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와 같은 위험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분쟁이 앞으로 지구상에서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세계는 2개의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런데 이 두 전쟁 모두 한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한국은 쉽게 말해서 과거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지금 권위주의,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그게 동해 바다에서도 그 대립 양상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팀이 되고 한국, 일본, 미국이 한 팀이 돼가지고 대립 구도가 동해 바다에 서해 바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양 분쟁에 결코 한국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해양 안전이 우리 국익에 굉장히 중요하죠.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해군 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 소탕 작전에 참가하고, 엊그저께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국종 병원장이 그 아덴만에서 상처가 깊은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서 성공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이런 해양 안전이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 면은 북한이 그 퇴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삼면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국익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높다. 우리나라는 특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국익 의존도가 우리나라 국군과 직결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해군력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빨리 우리 해군 능력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해양 안전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해양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후티 반군이 계속 영국과 미국의 그 상선에 대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과 영국의 폭격기들이 지금 후티 반군을 지금 공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파로 인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하고 저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으로 돌아가는 지금 상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에즈 운하 항로가 위험함에 따라서 또 어떤 대체 항로가 나오냐면, 지금 북방 항로가 방화로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북방 항로가 대체가 돼도 우리나라는 사실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방 항로의 가장 핵심적인 루트에 러시아가 있어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서 우리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북방 항로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신 우리는 독도와 옥기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북방 항로에 중국배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동해상의 위험성만 지금 노정되는 그런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양 강국이 될 필요가 있고, 해양 강국이 되려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해양 강국의 전통을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 해상에서 우리 북동아 지역을 주름 잡았던 장보고 이런 사례를 빨리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야 되고, 특히 중공 이순신 사례를 대대적으로 연구를 해서 세계사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도 과거에 이런 해양 강국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보다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을 연구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임윤회라는 연구서를 1924년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선 수군이 일본군한테 연전연승을 했는데 그 원인은 첫째 뭐냐면은 조선에 무기가 좋았다. 전함이죠. 거북선을 비롯해서 판옥선, 협선 이런 조선의 군선이 일본보다 우수했다. 그걸 하나를 들 수 있고 둘째는 명장인 이순신 장군이 이런 걸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죠. 조선 수군이 있어도 과거에 원균 같은 장수는 조선 수군의 대형선을 100척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칠천량 전투에서 다 없앴다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와 무기 플러스 그걸 운용하는 수뇌부의 높은 그런 지략 이걸 같이 이제 일본에서 분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를 하면서 과거 역사가이면서 박사였던 헐버트 박사가 있습니다. 헐버트 박사가 한국의 띄어쓰기도 연구를 했지만 한국의 역사도 연구를 하면서 한산 대첩을 살라미스 해전과 똑같이 평가를 하면서 결정적인 한국의 운명을 좌우한 사건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도요토미의 침략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명나라 정벌의 어떤 뜻을 좌절시켰다. 그래서 과거에 이것은 그리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을 유인해서 섬멸시킨 그 작전과 똑같은 성과를 가졌고 이것은 바로 세계에서 길이 알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한산 대첩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영국의 해군 대장 발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전의 영웅에서 동양에서는 이순신 그리고 서양에서는 넬슨이 있다. 그래서 이걸 영국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순신이 동양 최고의 해군 사령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한 근거는 바로 뭐냐? 이순신 장군이 26전 26승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데는 전투가 6주 만에 2개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걸 승리를 하는 거 보면 이거는 해전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여러 가지 하객진이나 이런 전술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적 함대를 격파해서 해상 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정벌 또 그리고 명나라 진출을 계획을 포기하게 한 이게 바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거는 넬슨 장군이나 블레이크 또 장바르 이런 과거 해군 제독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군사학자 길 마틴이라는 사람은 이건 해양력과 지상력의 드라마틱한 전쟁이었다. 이순신의 여러 가지 정과는. 그래서 이거는 천부적인 리더였다. 이순신 제독이. 그래서 천부적인 리더에다가 기술 혁신이 플러스됐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터키에서는 유명한 바바로스라는 해군 사령관이 있는데 이 지중해를 완전히 이 사람이 섞어놓은 사람인데 이 바바로스나 영국의 넬슨과 필적을 한다. 이렇게 세계의 역사가들이 벌써 이미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에서 그만큼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사학자들이 어떻게든지 빨리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서 세계의 넬슨 제독이나 이런 등급에 올라갈 수 있게 또 그리고 그런 충분한 사료를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세계화에 걸맞춰서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세계는 지금 2개의 전쟁을 준비 중이고 우리는 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휩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우리 한반도 안보에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한데 이 정신적인 지주에 당연히 이순신 장군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한국 방산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1호, 2호, FA-50 전투기 같은 거는 지금 해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서 폴란드, 사우디, UAE, 그다음에 동남아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우리 해양 강국의 과거 전통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과거의 해양 강국이었다는 것도 인식을 시켜줌으로써 훨씬 더 과거의 해양 강국 그걸
우리가 이론과 실전 면에서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순신 장군을 지금 현대화시켜서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결국 현역 군인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해양 대군을 육성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과거에 계속적으로 전쟁 피해 역사를 되뇌일 게 아니고 역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사학자들이 우리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에 맞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계 학자들이 발굴하기 이전에 우리가 발굴해서 이순신 장군의 교훈을 세계화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4번에 걸려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